안녕하세요. 영수실 이윤창 상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아이도 잘 보고 가정에도 성실했던 배우자였다고 말이죠. 밖에서는 요즘 세상에 저런 배우자도 있느냐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고요.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나의 판단과 가정에서 헌신해온 나의 시간과 감정, 그 위에 쌓아온 나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이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더 깊게 무너뜨리고 더 오래 아프게 만들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여유마저 빼앗아갑니다. 피해 배우자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관계와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가정적인 배우자의 외도가 더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설마라는 전제가 깨지는 순간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의심했던 사람의 외도는 이 인간이 이럴 줄 알았다며 예상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가정적이던 배우자의 외도는 그 충격과 파장이 2배, 3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잘했고 아이들을 성실히 돌봤으며 그저 일 때문에 바쁠 뿐이라는 말조차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에게 하던 따뜻한 말과 행동을 상간자에게도 그대로 반복하며 때로는 더 잘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진심이었고 부부 관계에 투자한 감정의 크기가 클수록 깨질 때의 충격은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처럼 붕괴되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과거의 헌신이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해주었던 기억이 어느 순간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가정적이었던 배우자의 외도 앞에서 피해자는 현재 벌어진 사건보다 자연스럽게 과거의 관계를 먼저 되짚게 돼요. 그 과정에서 외도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상쇄될 수 있는 일처럼 인식되기 시작하죠. 외도와 과거에 있었던 헌신이 비교되고, 외도와 충실했던 생활비, 외도와 아이 양육의 책임 같은 것들이 같은 저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잘해준 기억이 기준이 되는 순간 외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환과 합리화의 대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외도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피해자는 상황을 바로 보기보다 나를 탓하는 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럴수록 대처는 점점 미온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병들어가는 쪽은 항상 내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을 여전히 예전의 그 사람으로 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적이었고 깊은 대화가 가능했으며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캐묻기 시작해요. 실수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결과 외도라는 심각한 사건에 대한 현실 인식이 늦어지게 되고, 말로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상식적인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도는 이미 명확한 선을 한참 넘어선 행동입니다. 특히 외도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그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보상과 자극, 즉 도파민에 의해 움직이는 상태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배우자의 말을 신뢰한 채 상간자는 그대로 두고 겉핥기식 용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은 이 애매한 상태가 가장 큰 심리적 소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부에서는 계속 괜찮은 부부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피해자를 더 고립시킵니다. 관계가 좋아 보였던 부부일수록 외도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요. 양가 어른, 자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미 문제없던 관계를 전제로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이 시선은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평온한 척, 아무 일 없는 정상적인 부부인 척,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이 연기는 그 자체로 심각한 심리적 부담이자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주변에서는 오히려 외도한 배우자를 한 번쯤 이해하려 들거나 과거의 헌신을 이유로 참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특히 친가나 친정 가족일수록 잘해주던 사람이라는 기억에 머문 채 외도 배우자를 옹호하는 위치에 서기 쉽죠. 애들부터 생각해라. 너가 한 번만 참아줘라. 기다리면 돌아온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정서적인 도움을 받기는커녕 더 고립된 상태로 문제를 홀로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환상이 마지막까지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단은 늦어지고 피해는 길어집니다. 피해자는 머리로는 이미 변화를 감지해요. 앞뒤 말이 달라지고 설명이 어긋나며 행동은 그대로인 채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태도가 반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배우자를 예외로 두려는 인식이 끝까지 남습니다. 외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피해자는 과거의 모습을 붙잡은 채 끝없는 기다림 속에 머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 환상은 상간자에 대한 결단을 늦추고 상황 정리를 미루게 만들며 피해 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리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구조를 외도한 쪽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외도한 사람을 그래도 착한 사람으로 남겨두려는 순간 이 상황은 결코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외도는 실수나 한순간의 흔들림으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쉽게 용서하는 순간 외도는 반복되고 하나의 학습될 구조가 될 것이 자명해요. 그래서 외도 문제를 그 사람의 양심이나 후회에 맡겨서는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기대지 마세요. 과거의 모습에 기대지도 마세요. 상식적인 말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거나 각서 한 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외도는 상대가 알아서 끝내주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고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며 직접 행동할 때에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